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전강 후약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7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위주로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지켜냈다라는 데에서 유의미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중국 소비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금요일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0.45%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13.37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름세를 연출하는데요. 0.3% 보여주면서 91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9%,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54%,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상승 흐름을 타는 종목군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SK하이닉스는 0.42% 밀려나면서 11만 8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화학이 1.26%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0.32%, 현대차 1.06%, 네이버가 0.2%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마저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오늘 형제주 강합니다. 1.04%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34만 1,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역시 1.63% 오름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99%, LNF 1% 강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엔터 3%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MSCI 편입이 확정되면서 지금 주가 흐름들 각 종목군들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JYP는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가 0.16%,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87%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1%대 밀려나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장 전에 두 가지 종목 한번 담아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풀이고요. 어제 중국 전체 건강이 이제 재개가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가세, 한국 세무 이제 대행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동안은 이제 1분기가 흑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은 그동안은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유입이 인바운드 효과가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사실 예전에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대한 실적만큼은 아직은 이제 많이 회복세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풀리게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큰 효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10만 정도 쓰게 되면은 실제로 한 3% 정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를 없는 방식으로 이제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물론 중국 자체가 이제 디플레이션 효과니 2주 전에 중국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발표까지 할 만큼 그만큼 중국은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정책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명동이나 이제 국내 유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소비에 대한 효과는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중국 유입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싱가포르랑 프랑스 법인도 두 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미 작년부터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가지고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스페인이나 태국 쪽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도 관광지로서 유명한 이제 국가인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세무 환급 서비스 자체가 수기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가 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외형 성장에 대한 효과를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효과와 이제 그런 해외에 있는 법인의 확장성으로 인한 효과가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이번에 관광 관련해서 주도주 역할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 환급을 해주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강스텍 이제 바이오텍인데요. 아마 대부분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아토피 치료제로 굉장히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임상 3상까지 갔다가 이제 실패 한번 했습니다. 실패 한번 했고 이게 그 데이터 자체가 좀 아쉽게 50%를 조금 못 넣는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시약처에서도 한 번만 다시 임상을 해봐라 해서 이제 제2상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한 308명에 대한 임상 환자는 이미 모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부터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대략 종료 시점이 원래는 올해 하반기쯤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한 내년 상반기, 빨라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임상 3상이 끝나게 되면은 내년에 품목허가 이제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업피해 이제 듀피센터가 일단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무방한데 실제로 듀피센터가 연간 한 7조 정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스텐 바이오텍이 2025년부터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적어도 10% 시장만 잡아먹어도 7천억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이 대략 한 30억, 40억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토피 치료제가 이 시장에 진입해 성공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충분히 밸류를 훨씬 더 높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상과는 예전에 그 재임상 이전에 했던 거는 충분히 다릅니다. 이미 셀렉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해동한 효과를 통해 가지고 바로 주사를 주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셀렉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결과가 좀 잘 나왔었고 작년에도 주가가 굉장히 한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장기 추적 결과가 엄청나게 좀 잘 났다는 점을 주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는 저는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지금 다른 파이프라인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있고 루마티스 이제 관절염 관련 치료제가 있습니다. 현재 뭐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을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 있고 최근에 이제 환자 모집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투약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서브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이긴 하지만은 향후에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이런 관련된 기사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나 아니면 이제 임상 종료 임박이 따옴에 따라 이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게 되고 조금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11일 금요일
금요일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습니다만 특히 뉴욕 3대 지수 역시 강했었죠.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에서 고스란히 상승 흐름 타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 지표도 함께 짧게 짚어보시면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1,318원대입니다. WTI 국제유가 역시도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2달러선 무난하게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문을 열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0.43%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612.7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13.9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활짝 웃는 모습. 삼성전자가 1%대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0.5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지금 중국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첨단 산업 제재 조치에 대해서 투자가 발목을 잡히면서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0.34% 강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시장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강합니다. 중국 화유코발트와 계속해서 배터리 합작회사, 리사이클링 합작회사를 설립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장에서는 0.18% 그리고 0.00%에서 보합권에서 흐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운수장비 쪽 현대차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가 조금 더 강하네요. 2%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75% 강한 모습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오션, MSCI 지수 결국 편입이 확정됐죠. 지금은 오전장 개장 상황은 1.18%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살펴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빠져나갑니다. 0.17%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포스코 퓨처엠이 0.33%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실적도 좋았고 하이퍼클로바 X로부터 그리고 특히 웹툰 유럽 진출 그리고 미국 진출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 모두 상승 흐름을 탔었는데 오늘장 네이버 0.22%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합니다. 다만 카카오는 빠져나갑니다. 카카오 2.28%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 오늘장 약하네요. 1.17%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NC소프트 0.38%, 넷마블이 2% 넘게 뛰고 있고요. 크래프톤 1.3%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살펴볼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쪽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발 영향으로 은행주가 일제 약세를 연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는 그래도 무난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0.58% 그리고 신한지주가 1.2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메리츠도 그렇고 하나금융투자도 그렇고 1.19%, 2%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빨간 모습, 좀 웃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파란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좋았는데 코스닥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가 0.43%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룹주의 모습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지금 HPSP 같은 경우에 0.93% 밀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크게 빠져나갔던 파두 같은 경우에는 1.57% 다시금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기가비스가 1.17% 강세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0.81% 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0.14%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ISC는 1.87%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가비스 1%대 그리고 코미코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심텍, TCK 약보합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살펴볼까요?
오락문화 쪽 살펴보겠습니다. 오락문화 JYP 엔터 역시도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흐름은 0.16%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SM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1.76% 파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37%, 파라다이스가 오늘장에서도 강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활짝 열렸던 모습,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LCC도 그렇고요.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크게 올랐었죠.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는 4%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종목별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지금 5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적으로 팔자 모드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특히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628억 순 매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팔고 있고요. 오늘 뭐 MSCI 에코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에코프로도 약간 조금 그 상승보다는 조금 좀 압력을 받는 그런 느낌이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만이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자, 업종별로 봤을 때 그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기 때문에 전기전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계속적으로 오늘은 좀 장초반에 강하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 아무래도 중국 단체 관광객 그 관련되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쪽으로 오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12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0.9%. 오늘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다 프로그램이 그 장 초반에 이제 주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대 이상의 지금 주가 상승을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호텔 신라 제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4.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다른 쪽도 좀 볼까요? 솔렘 오늘 제가 또 말씀을 했었죠. 오늘 2.4%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순매수 상위 코스닥을 좀 보면요. 코스닥 오늘 신성 델타테크 13억입니다. 어제 뭐 상한가 같습니다만은 오늘도 계속해서 14%의 아주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쪽으로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장 초반부터 금양 140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 밀어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122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순 매도가 나오면서 60만 원에서 조금 점점 멀어지네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적으로 다 프로그램 매도 쪽에 관련되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 어제도 상한가 쳤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에도 불구하고 5%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MSCI 편입은 됐습니다만은 프로그램에서는 160억 장초반에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1.6%고요. JYP 엔터 프로그램 매도가 62억 정도 몰리면서 MSCI 편입됐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5%. 주가들이 오늘 약간 장초반에 압력을 받고 있고, 어제 파라다이스 주가 괜찮았죠? 장초반 프로그램 매도입니다만은 플러스 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오늘 보면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제 그 중국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보면은 신세계도 좋고 호텔 신라도 좋고 뭐 아까 얘기하는 뭐 다른 그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좋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어제 고민했던 게,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로봇, 그동안 한 2주간의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제 중국 단체 관광 이슈가 물론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반기에 새로운 주도주 역할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6년 만에 이게 단체 관광이 좀 풀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숫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증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끝이 납니다. 결국에는 3분기에 대한 프리뷰가 실적이 어느 섹터가 가장 실적이 견인을 할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카지노나 아니면 관련된 뭐 세금이나 관련된 중국 관광객 관련 이슈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한 단계 컨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포트, 이제 증권사 리포트, 컨센 상향 리포트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지나면은 아마 월요일 아침에 더 많은 리포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중국 관련주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섹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아니면은 그 제약바이오 대학 수급들이 이쪽으로 쏠린 현상들이 꾸준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이죠. 아까 저 글로벌 텍스프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3.7%고 제가 이제 센티멘털 펀드멘털에서 호텔신라 3.9% 이렇게 했는데 사실 대장주가 뭐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화진 과장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대장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호텔신라가 좀 큰 것 중에서는 좀 대장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대장주만 봤을 때는 뭐가 좀 대장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호텔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이제 잼버리 영향으로 많은 호텔 숙박이 꽉 찬 만큼 그렇긴 한데 만약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객석이 다 찬다 하더라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객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신장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도 호텔이고 카지노가 이제 어느 정도 접합될 아까 서부 T&D나 아니면은 이제 GKL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이제 GKL이 용산으로 이제 카지노를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 용산 쪽에 있는 효과를 훨씬 더 할 수 있는 서부 T&D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호텔과 카지노가 어느 정도 가장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텍스프리 빼고 관련된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보다는 확실히 일단 호텔 쪽을 흐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사실 시장에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중국 애들이 굳이 로컬 브랜드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 중저가 화장품을 살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에는 어제는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지만은 결국 이런 섹터의 이제 분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은 앵커님 말씀대로 호텔신라나 이런 롯데관광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카지노 쪽에 대한 흐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에서 신세계 같이 PER이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면세점 관련주도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MSCI 편입 관련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에코프로 장초반의 프로그램 순 매도가 234억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JYP 엔터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93억 이렇게 밀리는데 에코프로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지 않나 봐요. 주가가 1.1% 상승에 그치고 있고 JYP 엔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MSCI 편입주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나 하나오션이나 이제 JYP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 수급을 좀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에는 이제 에코프로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고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은 이제부터는 대응 구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하나오션도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4% 빠지고 있는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에 대한 좀 소멸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수급으로 그동안 많이 올렸던 상황, 하나오션이나 JYP 같은 경우는 적어도 3,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계속 끌고 가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일부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신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가운데 초전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말이죠. 신성 델타테크 어제 상한가 올라가더니 오늘 14% 이렇게 상당히 강세로 보이고 최근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검색어에 보면은 아주 검색 순위 1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테마는 테마로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물론 어제 인도 쪽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또 아니다, 네이처에서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테마의 끄트머리는 이게 실제 당사자인 이석보 대표님이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제 샘플링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되게 이제 기자회견이나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정도 관련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신성 데타테크나 파워로지스와 같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이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관련주를 좀 생각을 하고
하고 있고, 뭐 구리 관련주, 뭐 황산납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석철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 달 내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3주 정도 좀 남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런 뉴스 플로우나 뭐 여기에 좀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느 유명한 이제 카이스트 이제 학자분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그동안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논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아카이브나 이런 뭐 DC 인사이드나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논문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동안 그런 논문들은 부각이 안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자체 논문이 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됐을까에 대한 좀 관심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흐름들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로 인해서 살짝 밀려난 듯한 초전도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이스토리의 김태선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봤습니다. 자, 저희 특징주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 함께 더 짚어봐야죠. 지금 오전장에서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은 또 좋은 모습이에요. 방금 전까지 코스닥 잠깐 뒤집힌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전장은 지금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이제 테마를 형성해서 이끌어 갈지, 그리고 두 번째는 MSCI에 편입된 종목 그리고 편출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의 향방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가장 위험했을 법한 위치가 사실 어제였었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출발하기 직전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더라면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국에서 굉장히 6년 만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과 걱정이 모두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쏠리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또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 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의 이제 장 마감 때 이제 보게 되면 어제 상승분 다수를 다시 좀 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이라고 하는 이제 요일적인 부담도 있어서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중국 쪽발,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 시장의 강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할 때 우리나라 기관들이 잘 안 도와줬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이 그때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그 아쉬움을 오늘 조금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수급이 쏠리고 있는 쪽에서의 이제 이 투자 힌트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야 할 때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장 함께 힘내시면서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 대장주 삼성전자 등극했고요. 2위는 LG전자입니다. 3위 기아, 4위는 삼성 SDI, 그리고 5위 같은 경우에는 SKC인데 적자 전환에도 반도체 2차 전지에 과감하게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아난티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에 25%가 급등했는데 6호 컴백 소식도 함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위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지했고요. 3위는 HPSP, 4위는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141억 원을 적자 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 카드는 붉은 사막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짚어보시고요. 5위는 ISC 등극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코스피부터 살펴봐야죠. 코스피 개장 특징 종목 탑5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화면에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상승률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들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0.74%. 그래도 뭐 심리적 마진도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7만 선까지는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고요. 삼성 SDI는 3.38%, 기아가 2.66%, LG전자 3%대 그리고 SKC가 오늘 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사실 SK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왜 그 기업은 오르고 또 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시즌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종목군들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올라왔다라는 선반영이라는 것을 이제 들먹이면서 많이 빠지는 종목도 있고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동안에 이미 주가의 조정을 먼저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저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깊었지만 앞으로 실적의 회복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만은 그래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16% 정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SKC 그룹이 ISC라는 이 반도체 소켓 기업을 이제 인수를 올해 3분기에 이제 마무리가 지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실적이 이제 붙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재무제표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또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글라스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 이게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내에 마무리된다 그래서 4분기에 그럼 실적이 포함이 되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동박이라든지 실리콘 음극재 결국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신사업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보여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 하시면 저는 SKC 같은 경우에는 만약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러한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좀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SKC 같은 기업들은 천천히 좀 보셔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성장 가능성으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는 금리와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HPSP만 파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게임주가 지금 계속해서 뭐 하반기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2% 가까운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ISC 5% 그리고 아난티 6%대 흐름 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아난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중에 일단 펄어비스가 생각보다 지금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와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짧게 좀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안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기도 어려운 게 신작들의 일정이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초로 이제 미뤄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펄어비스뿐만 아니고 컴투스라든지 NC소프트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 미리 주가가 좀 선반영이 돼서 조정이 깊게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게임사들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신작 게임 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일정 전후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의 주인은 결국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참여한 이후로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것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6년 만에 지금 중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강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고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왔어요. 2분기에 지금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다가오는 3분기도 충분히 성수기에 따른 실적의 외형 성장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빌라주드 아난티가 분양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3분기에 또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포함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장대 양봉을 좀 기록하면서 올라왔고 오늘도 지수 대비 혹은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반기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포모 현상이 좀 시달리다 보니까 이 정도만 움직여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좀 강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시기이다 보니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뭐 이쪽 종목을 이제 보자라는 의견보다는 일단은 좋은 뉴스가 들어왔던 이제 첫날,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고 이제 오늘이 둘째 날인데 이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펄어비스 사실상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신작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또 실적 회복도 더딘 바람에 그렇게 크게 주가가 오를 만한 여지는 없었으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에 25% 급등하기도 했었고 또 오늘 역시도 퍼포먼스가 갑자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타기보다는 한번 지켜보면서 조정 구간을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말아로 찾아뵐 텐데요. 저희 화면 살펴보시고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지 혹은 이 종목 너무 아쉽지만 한번 이제는 좀 내 마음속에서 편출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따라가 말아 어떤 종목으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지 오픈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로닉입니다. 네,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단은 오늘 조금 이제 쉬어가고 있음을 이용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이로닉은 K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당 섹터 내 대장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등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들 대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여력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들이 올랐을 때 하이로닉은 안 올랐어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신 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제품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시기에 판매 가격을 좀 인하를 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판가를 인하를 했으니 원래 보통 판가를 올리잖아요. 근데 판가를 인하를 했으니 실적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투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분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하이로닉은 사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좀 모습을 보였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판매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 드릴 때 기계 한 대 한 대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모품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한 대를 팔았을 때 마진율이 20에서 30%라고 보면 소모품은요 거의 80에서 90% 정도 이제 마진율이 남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거죠. 판매 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침투를 빠르게 했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소모품 매출로서 실적을 크게 키워내겠다라는 영업 전략이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 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오고 있다 보니까 자칫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던 위치에서 지금 또다시 이제 수급들이 좀 모이고 있어서 저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주가의 위치상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하이로닉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난해 4월 달에 기록했던 13,000원은 충분히 좀 넘어서 15,000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대표적인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들은 보면요.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로닉도 후발주자로서 좀 시간차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로닉으로 꼽아봤습니다. 현재가 지금 2%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1,630원대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으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역시도 오스테오닉. 이 종목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스테오닉은 본업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상 수술에 쓰이는 어떠한 신재생 골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갑자기 시장에서 부각을 받냐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관광보다도 의료 관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습과 비침습이 있는데 이제 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형 외과적인 이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제대로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저조했는데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성형 관련 이 소모품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성과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지금 흐름들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이 오스테오닉이라고 하는 기업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순히 이제 그러한 제품을 또 만든다라고 보시기보다도 또 임플란트 쪽에 대한 이 기술력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기업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죠. 덴티움, 덴티스, 레이디오 이러한 기업들을 따라서 오스테오닉 또한 이쪽에서 또 부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종 대다수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은 당연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주가가 한층 더 레벨업, 밸류업이 되려면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혹은 또 공격적으로 얼마만큼 또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진출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다가오는 4분기부터는요. 이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얼마만큼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 이쪽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재무제표에 녹아들게 되었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높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저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000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었으나 재료도 좀 부족했었고 수급도 좀 부족했었기에 못 올라갔던 그 부분인데 이번에 한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온 만큼 다시 이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최고가 그 직전 라인인 이 9,000원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셨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참여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반기에 2차 전지 반도체를 거쳐오면서 공격적이고 굉장히 빠른 지금 매매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제 중소형 주단에서 탄력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목표가를 조금씩 높여 잡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봐라 두 번째 종목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9,000원으로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5,000원, 현재가는 6,410원 선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가 봐라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희 시장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 위주로 굉장히 활발하게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카지노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백화점, 면세점, LCC, 화장품 전반적으로 상승세 타고 있는데, 자, 어제장에서 우리가 지금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LCC 관련된 종목 살펴보면 좋겠다. 아무래도 뭐 중국 관광 역시도 활짝 개방이 됐고 일본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향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고, 그렇다면 LCC 말고 좀 대형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좋겠죠.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움직임이 있어서 대한항공은 움직이고 뭐 이 저가 항공사인 LCC들은 안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좀 특수한 현상이었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사는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었지만 이 LCC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실어 나르지 못하다 보니 코로나19 때는 두 섹터가 조금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지금은 커플링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의 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조금은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기에 대한항공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라는 무기는 사실은 중소형 개별주 단이 조금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LCC 쪽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LCC 업황 자체가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굉장히 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속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못 나와서 주가가 밀리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에 주가가 밀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수기 실적이 3분기에 녹아들고 있어서 3분기에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 LCC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CC 중에서 탑픽은 결국은 이제 티웨이 항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뭐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에 많이 가고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많이 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항공사들도 테마의 힘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한 가지 변수는 국제 유가의 상승인데, 맞습니다.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의 상승이 저도 계속 걸리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공급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이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어서요. 바로 이렇게 이 LCC 산업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힘을 주진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 걸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LCC, 특히 LCC 중에서는 티웨이 함께 살펴봐야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은 이스토리 김태선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국 CPI에 안도하면서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2,600선, 2,605.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은 소폭 빠지면서 그래도 91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와 강스템 바이오텍 한번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따라가 말아 시간에는 하이로닉 그리고 오스테오닉 두 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함께 살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지금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목군들 중에서 카지노, 백화점,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태풍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조금 더 온건한 마음으로 더욱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